우리 12지 중에서 조금 센 띠들이 있죠. 네. 그 등에 호랑이띠, 범. 범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단 왕이에요. 왕. 왕이고 산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집 센 만큼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정상을 찍고 올라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고집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랑이의 특징, 대부분 이 본인들 어머니하고 좀 잘 안 맞아요. 호랑이 이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네. 대부분 어머니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성장을 해서라도 네. 예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걱정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호랑이들은 그걸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남의 거를 뺏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이기적인 욕심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관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 하는 일은 다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호랑이띠 분들은 좀 지나친 간섭을 받거나 네. 좀 어떻게 보면 이 재질을 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싫어하죠. 네. 본인만의 좀 가치관이 뚜렷하신. 가치관도 뚜렷하고 네네. 자기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부모님이나 좀 어머니라든지 좀 트러블도 많이 있으셨겠네요. 트러블 많이 있죠. 그래서 성장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따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는 그런 관계고 약간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 간의 관계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단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려고 하는 거를 얻으려고 할 때는 이 범띠생의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은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할 테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협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부모 자식 지간이 있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내용이 통하지 않죠. 그럼 그런 성격이나 이런 성향이 네. 주변 인간관계에 모두 포함이 될까요, 그러면?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을 대해서 대화를 할 때도 이미 자기가 얻을 거를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 같기는 하나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듣는다는 얘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똑부러진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이게 좋은 분이네요. 쪽으로 발전을 하면은 정확하게 딱 부러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성격이 되는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이상, 꿈 있죠. 꿈이 전복이 되지 않아서 헛구름 잡는다? 헛공상 꾼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실없는 사람이 되고 사기꾼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환경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호랑이띠 분들의 성격, 성향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올해 이제 하반기가 좀 어떻게 될까, 어떤 운기가 들어올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올해 제가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개면연의 호랑이 범띠 분들인데요. 네네네. 원래 이 범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일이 있으려면 시간적으로는 걸리는 상황인데요. 올해 대체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온다. 좋은 방향 쪽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나가는데 특히 50살의 갑인년생들. 갑인년생들은 지금까지 약간 조금 불쌍했죠. 범띠들 중에서는 제일 불쌍했어요. 왜냐면 본인 혼자는 똑똑하고 본인 혼자는 성실한데 알아주는 이들이 없었거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또 한 2년 전에는 직장인들은 뭐 억울하게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욕구도 생기고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외롭게 혼자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적으로 시도를 해도 향후 한 2년만 가다 보면은 대성할 것으로 보여지는
나이가 50세 갑인년생들이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독했다면 앞으로 가는 길에는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면 효과를 얻으실 거고요. 38의 병인년생 분들, 이분들은 범띠라서 강한 부분도 있는데 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들이거든요. 금방 뭘 벌렸다가 아니면 금방 다른 거를 시도를 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큰 수확은 얻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범띠들 중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노력을 안 해도 돈이 들어와요. 네. 그냥 괜찮네 해볼까 이래도 돈이 들어오고 옆에서 끌어주는 이도 나타나고. 그래서 병인년 38살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5일 쉬지 말고 특히 하반기 때 음력 9월 정도가 되잖아요. 이분들 재물에 한계가 없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움직여. 네. 어떻게 될까요? 그 운을 놓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향후에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뛰시라는 거. 네네네. 그 다음에 62년생, 이민년생들. 네.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물들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민년생 분들은 재물에 한계가 없어요. 내가 얻고 싶은 재물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얻은 재물 중에서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주식 정보를 잘 알아보고 적당한 거에 투자를 하면 그게 빨리 돌아옵니다. 수확이.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번 거의 3분의 1 이상은 더 수확을 낼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네. 선생님. 그럼 범지분들 하반기에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한다면 들어보니까 정말 이동 변동과 금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금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이다. 좋네요, 선생님.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하셨던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하반기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해봐도 괜찮겠네요. 열심히 움직여야죠. 네. 움직이는 것만큼 두세 배 금전은 들어오고 좋은 일은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랑이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네. 호랑이띠 분들 하반기에는 정말 금전이 키워드인 만큼 떼돈 벌으셔가지고 네.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강한 만큼 성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물론 호랑이띠 분들의 이 띠와 나이만 보고 또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하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방문하셔서 생년월일 시까지 넣고 오면 더 정확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우리 범띠 분들은 편하게 전화 한 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랑이띠 성격이 좀 급하죠. 고집도 있고요. 남의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도 해요. 명예의욕도 강하고 자기를 싫어하면은 틀어지면 오래가는 성격이에요. 잘 풀리지 않고 호랑이띠하고 선이는 대화를 너무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호랑이띠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위에 계신 분이 호랑이띠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딸랑딸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우리 호랑이띠 분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잘해주는 게 호랑이띠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호랑이띠에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호랑이띠는 되게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약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약하게 하는. 약하게 하고. 그래. 한편으로는 또 멋있는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호랑이띠가 멋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누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면은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약자를 도와주고 그렇죠. 도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호랑이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질은 있고 분림을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호랑이띠 분들은 한번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한번 호랑이띠 분들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품고 가는 약간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건가요? 아니죠. 호랑이띠를 이거 저선 내 사람이다 그런다 하면은 그때는 내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은요 칼같이 자르죠. 실수를 하면은 거기서는 또 칼같이 딱. 실수를 뭐 한두 번 하면 괜찮겠지만서도 여러 번 한다 그러고 자기한테 위에 서려고 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죠.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 이렇게 좀 그래도 멋있고 굉장히 또 남자다운 이런 호랑이띠 분들인데 호랑이띠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 하반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하겠지만서도 호랑이띠들도 올해 호랑이띠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병적으로다가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다는 아니겠지만서도 건강 조심해야 되죠. 네, 건강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이민년에 올해 개묘년에 호랑이띠들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업적으로는 대박 나는 사람들 많아요. 사업으로는. 근데 몸으로다가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사업적으로는 하여튼 작년에 잘 안 풀렸던 거 네. 올해 복구하는 운이라고 보면 되죠. 아까 좀 이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서 운기는 잘 돌아가지만 하반기에 그래도 몸수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몸수 조심하고 사업은 괜찮으니까. 아마 돈도 사업하시는 분들 돈 들어올 거요. 그래요? 네. 좋네요. 띠를 바꾸고 싶네요, 호랑이띠로. 어쨌든 근데 하반기에 또 우리 호랑이띠 분들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스님께서 봤을 때 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몇 월 달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지금 앞으로 남은 달 중에? 4월, 5월에도 괜찮았었고요. 네. 9, 10월에도 괜찮죠. 9, 10월에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은 좋은 귀인도 만날 수 있죠. 사업자다 그런다고 하면은 나한테 오다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었었죠. 좋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에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 운기도 들어오고 귀인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냥 참고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띠만 보고. 네. 그렇죠. 왜냐면 네. 본인 생년을 다 다르고 이 100% 중에 딱 10% 정도도 아닌 걸로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10%는 되겠죠. 10%는 되나요? 이렇게 10% 정도 된 거니까 네. 정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본인의 생년, 월, 일, 또 시까지 다 아. 넣어서 보는 게. 그냥 사주고 음. 점하고는 달라요. 사주는 명리 사주 그러잖아요, 우리요. 네. 사주학은 학문이에요. 그건 글로다가니 풀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영어로다가니 본다 그런다고 하면 어느 뭐 산신님의 가피를 얻던가,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얻던가, 그 뭐 요즘 이제 무당 보살님들, 뭐 신 내림 받아서 신의 가피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 그건 이제 점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 직접 상담하고 성씨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전주희 씨다 그러면은 전주희 씨 고향이 어딥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전주희 씨네 그 사람의 조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앞날이 혼이 다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범띠분들이 우리 말 그대로 범띠잖아요. 네네. 호랑이띠인데 이게 호랑이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직해요. 우직하면서도 고집이 있거든요. 네네. 자기 고집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팔,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 덕이 없거나 자식 덕도 없고 그리고 형제 복도 없어요. 대부분 자기 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팔 흔들어서 살아간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말 즉, 그건 자기 고집에 자기 생활에 맞춰서 네네. 절대 남을 안 믿어요. 호랑이는 절대 띠 갖고 계신 남들은 안 믿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지금까지 사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잘 살아오셨어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2, 3년 동안 힘드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분들은 자기 고집은 좀 내려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왜 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면 그렇잖아요. 쉽게 해서 나무가 너무 딱딱하면 부러지질 않거든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파리가 얇은 낙엽처럼 흔들림, 이쪽도 흔들렸다 이쪽도 흔들렸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우식하다 보면 그게 한순간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남의 말도 경청도 하고 남의 말도 들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범띠분들 조금 성격이나 이 가치관이 좀 뚜렷하게 살아가시는 네, 너무 뚜렷해서 탈이에요. 이 호랑이띠분들이 너무 가치관이나 자기 성향이 너무 뚜렷해갖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숨길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호랑이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가리, 쉽게 얘기해서 용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지 밑에 본인 이제 쉽게 해서 거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절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남 밑에 못 있는 성향들이 많아요. 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외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성향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네. 아까 우두머리에 있으신 분들이 네네.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범띠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조금 금전의 순환은 좀 어떠셨을까요? 3년, 쉽게 얘기해서 2, 3년 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 3년 자체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올해 들어와서 대부분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나마 그래도 범띠들은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근데 하반기로 갔을 때 더 좋아져요. 왜냐면 이 띠 자체가 범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띠들보다는 운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 범띠 가시는 분들이 올해 하반기도 괜찮지만 내년 수도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전 운도 있고 네네. 사업의 운도 있고 그리고 재물 운도 있고 괜찮습니다. 좋네요, 선생님. 그럼 우리 범띠분들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네. 금전 쪽도 순환이 될 거라고 보이셨고 그럼 인간관계 쪽은 조금 어떠세요? 원래 이게 범띠 갖고 계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절대 남의 밑에 못 있어요. 근데 이 인간관계도 절대 남들 말을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말도 경청을 하면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을 다 좋아할 거고 다 우러러 볼 거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띠분들 좀 올해는 금전이 들어오시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축적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추적하고 절대 이런 분들은 근데 범띠 분들이 어딜 투자를 한다. 물론 투자해서 까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성향 자체가 어딜 투자라는 게 머리가 영리하거든. 그리고 직감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익을 많이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선생님. 그럼 범띠분들 좀 하반기에는 이 문서 쪽이나 아니면 하시는 일 쪽에서의 운기 이게 문서 쪽은 그냥 이렇게 다져지는 형국이거든요. 문서는 안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문서를 옮기시려면 내년수로 넘어가셔야 되니까 하반기 쪽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확정을 한다든지 쉽게 해서 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제자리에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또 나이대로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올해 이제 50살 대신 네네. 호랑이띠 분들은 좀 운기가 어떨까요? 이게 50살 되신 분들이 띠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틀리겠지만요. 아픈 데가 좀 있으세요. 건강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 쪽이나 위 쪽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궁 쪽이나 이 갑상선 쪽이나 그런 쪽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그 건강 쪽을 좀 특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올해 이제 62살 대신 네네. 호랑이띠 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민생들, 특히서 이민생들인데 네. 이런 분들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봤을 때는 정년 퇴임해갖고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노년을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움직이시는데 직장을 운이 좋아요.
그 다른 직장을 또 얻어서 가실 수 있는 운도 되시고 네네. 문서도 이동수가 있으세요. 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서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운들이 좋으셔요. 이민생들이. 근데 건강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단 조심할 게 높은데 올라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계단. 네네네. 계단이나 그런 데 쉽게 사다리 같은 데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산 같은 데 이렇게 등산 같은 거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범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나이대로도 한번 이해를 나눠봤어요. 네. 범띠분들 하반기에는 정말 기운 나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범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우리게 범띠 계신 분들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향들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만큼 남들을 얘기하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융합을 해서 같이 살아가시면 좀 더 나은 삶도 살 수 있고 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